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730에서 인천학교 딥페이크 사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피해가 교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게 연속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 OBS가 입수했습니다. 첫 소식 조유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 학교 딥페이크 피해 교사들은 모두 자신이 가르치던 한 학생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교사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교수의 수업 현장이 언제 도둑 촬영이 될 수도 있다. 나의 어떠한 모습이 어떻게 유포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OBS가 딥페이크 피해 교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부 통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나 교육당국에 신고된 피해는 82건. 경기도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은 11건, 인천에서도 6건이 접수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피해 신고가 2023년부터 들어왔고 올해 들어 급증했습니다. 서울은 올해 8월까지 이미 지난해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교육부 통계보다 많을 걸로 보입니다. 2차 피해를 우려해 학교나 교육당국엔 알리지 않고 경찰에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OBS 연속 보도로 파악된 피해 교사는 5명이었는데 교육부 통계에선 인천 지역 올해 신고 접수가 1건에 불과했습니다. 학교에 신고하지 않으면 통계 누락은 물론 피해 지원과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청에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러면 그걸 또 알아야만 학교에서도 무슨 조치를 취하고 교육적인 환경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연속되는 어떤 그 시스템이 없어요. 국회는 피해자 임시 보호를 의무화하고 경찰과 교육청 간 합동 대응을 위한 법제화에 착수했습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 인천학교 딥페이크 사건 취재하고 있는 보도국 조유순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방금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이 딥페이크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 상황 좀 심각합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뭔가 실태 파악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인천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시교육청과 경찰청 간 정보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만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교육청은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초기에 지원할 수 없어 피해 규모 파악부터 늦어집니다. 때문에 집계에서도 누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시교육청과 경찰청 간 정보 연계가 안 된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인천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네, 인천이 유독 심하고요. 네, 서울과 충북, 제주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은 시와 경찰, 검찰, 교육청과 사자 협약을 맺고 신고 즉시 자동으로 연계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충북은 도와 도교육청, 경찰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절차를 매뉴얼화했습니다. 제주는 교육청과 경찰이 TF를 구성해 사건 발생 즉시 합성 사진이나 영상물을 삭제하고 심리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신고에서 보호, 삭제, 수사까지 공백이 없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 이 조 기자가 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 피해 교사가 5명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아니 2심 재판부터는 변호사비가 지원이 안 된다. 이거 좀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약관 변경입니다. 예. 인천시교육청 교원보호 공제 사업이 이번에 바뀌면서 형사사건 지원 한도가 330만 원으로 묶였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이미 1심에서 한도를 모두 소진해서 2심부터는 지원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현장에선 항소심에서도 의견서 제출과 증거 보완, 재판 출석 동행을 비롯해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백이 생기면 절차 대응이 느려지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예,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부 입장은 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교사는 형사 사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제안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교육 현장 상황과는 좀 괴리가 있어 보여요. 예. 딥페이크 피해는 교실과 졸업 앨범 그리고 SNS를 비롯해서 교육 활동 공간과 직결돼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라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큽니다. 때문에 현장에선 2심, 3심에서 한시적 예외 규정이나 중대사건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중단되면 선생님들께서는 교육 활동에 더욱더 집중하실 수 없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오시거든요.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요. 이 교육부 입장은 그런 거고, 그렇다면 인천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대응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용 지원은 어렵지만 법률 자문 제도를 통해 2심도 법률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소송비 지원은 중단됐지만 의견서 제출과 변호사 동행, 자문 지원은 가능하게 됐습니다. 문제외에서 형사소송비 지원, 2심 지원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법률 자문 제도를 활용해서 2심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조유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현재 유치장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들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만큼 도착 즉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 전세기는 내일 새벽 2시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 60여 명을 태우고 돌아오는 전세기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니라면서도 캄보디아 측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리 경찰 인력이 그 전세기 편으로 오늘 저녁에 인천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프놈펜에 도착하는 대로 이들을 호송하여